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의 김선현입니다. 오늘 브라운백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메타데이터로 표준화해서 통합 및 관리하는 신규 서비스인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비스를 소개하기 전에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대용량 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메타데이터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셨을 텐데요. 사실 이 메타데이터라는 것은 등장한 지 오래되었지만 요즘에 와서 많이 언급이 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자주 접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생성되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은 요즘 이러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많은 양의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판별해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대용량 데이터 시대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어내고 또 이 얻어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생겨난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타데이터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 메타데이터에서 이 메타는 뭐뭐의 뒤에 혹은 뭐뭐를 넘어 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메타와 데이터라는 단어가 합쳐진 메타데이터는 직역을 하면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데이터 혹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데이터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림처럼 이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어떤 데이터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위치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의 사용이 아직은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모두 한 번쯤 이 메타데이터의 예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예가 이 도서관에서의 색인 카드인데요. 수백만 권, 수천만 권, 그리고 그 이상, 수만 권 이상의 책을 보관하는 도서관에서 내가 원하는 책을 찾으려고 했을 때 요즘은 컴퓨터에서 책 제목을 입력하거나 저자를 검색했을 때 그 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사용되기 이전에 과거에는 이런 컴퓨터의 사용을 대신해서 색인카드라는 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색인카드에는 책을 분류하기 위한 분류 번호를 포함해서 책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책의 제목 또는 저자, 그리고 이 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뿐만 아니라 이 책이 분류를 했을 때 어떤 카테고리에 속할 수 있는지 그런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도 포함할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적힌 색인 카드가 메타데이터가 이제 되게 됩니다. 이렇게 책을 쉽게 찾기 위해 만든 색인 카드가 메타데이터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개념은 여러분들도 사실 익숙하신 개념이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림을 통해 한 번 더 살펴보면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책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메타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대량의 정보 가운데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찾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고 이제 그거를 이용까지 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칙을 따라 이 데이터들 컨텐츠에 대해 부여하게 되는 이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의 목적은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빨리 찾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컴퓨터에서 정보의 인덱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이러한 메타데이터가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쉽게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을 때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또 엄청나게 모여진 이러한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다 쓰기 위한 과정이 이제 필요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 썼을 때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단계가 많은 데이터들 중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먼저 캐치를 해내셔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쉽게 뽑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천 개의 파일의 제목 또는 내용을 직접 살펴보면서 내가 원하는 파일이 맞는지 아닌지를 직접 찾아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네, 근데 파일 또는 DB에 저장된 컬럼과 행렬로 이루어진 이런 스키마를 가진 데이터들의 메타데이터만 가져오게 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갈 때 메타데이터의 정보 확인을 통해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아도 쉽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구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표에서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다양한 형식과 구조로 생성된 데이터의 직접적인 표준화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데이터를 설명하는 이런 메타데이터 자체를 표준화하고 기록해서 정리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메타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의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데이터 검색의 용이성으로 인한 데이터 접근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먼저 살펴보면 사용자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위치를 탐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 중에 데이터를 좀 쉽게 찾아내면서 어떤 데이터가 최신인지도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비자를 위해서 데이터 제작자에 대한 정보를 또 전달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의 오너십을 확인한 후에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게 되면 데이터를 소비하는 소비자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른 의사 결정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이제 사용자가 데이터 카탈로그를 이용했을 때의 효과를 좀 비교를 해보면 먼저 데이터 카탈로그가 만약에 없는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자 하실 때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를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공간에 데이터를 쓰기 위해 이제 가져오는 그러한 단계들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쓰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막상 사용을 하려고 보니 내가 키워드로서 맞는지 아닌지 판별해서 가져온 데이터가 맞다고 생각하고 찾아온 데이터지만 실제로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에 접근을 하면서 찾아가는 과정, 또 데이터를 쓰기 위해 가져오는 과정,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까지 여러 번의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적은 양의 데이터일 때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을 수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되게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와 반면에 데이터 카탈로그를 이용했을 때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데이터 카탈로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카탈로그에 이미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메타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합한 데이터를 찾아오는 그 찾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짧게 소요가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를 가져올 확률도 줄어들게 되고, 혹시라도 필요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라고 했을 때 다시 그 찾는 과정에서 조금 더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적합한 데이터를 찾기 위한 반복 작업 자체를 줄일 수가 있으면서 각각의 단계에 필요한 시간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사례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데이터 카탈로그를 이용을 했을 때 이런 이미 저장되어 있는 메타데이터를 통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가 있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 카탈로그를 이해하기 위해 조금 더 쉬운 예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중앙도서관에서 우리나라의 또는 국내 그리고 해외에 있는 굉장히 많은 도서들, 자료들, 디지털화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라는 상황을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일단 국내를 먼저 보면 전국 각지에 있는 국립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도서들이나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공공도서관에도 동일하게 도서 자료들이 있을 거고, 대학 도서관에도 도서와 자료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데이터로 대학에서 발간하는 논문들을 좀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있을 거고, 뭐 출판사에서는 매년 계속 생산해내는 책, 잡지 등등 여러 가지 서적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신문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곳에 넓게 퍼져 있는 이 자료들, 도서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산화 시켜서 중앙 도서관에 쌓아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 전체에 대한 정보를 중앙도서관이 가지고 있게 되고,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절차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내 이렇게 여기저기 퍼져 있는 데이터들을 다 가져다가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중앙도서관의 서고 안에다가 직접 원본을 가져다가 꽂아 놓을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도서관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처럼 이렇게 인덱스를 해서 책을 찾기 쉽게 무슨 서고 몇 년에 뭐 요 도서가 위치해 있다,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 정보들에 대한 거를 중앙도서관에서 통합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들은 기존에 위치해 있는 곳에 계속해서 위치를 시켜서 위치 변함 없이 원래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제 그것들이 가지는 많은 다양한 정보들은 중앙도서관으로 수집을 해서 중앙도서관에서 전체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 수집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 뭐 원본 데이터에 대한 내용 말고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각각의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 출판사에서 정리한 내용들이 완전히 형식이 같을 수는 없지만 뭐 유사하게 책의 제목, 그리고 뭐 저자라든지 뭐 중요한 정보들에 대한 것들은 아마 대부분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중앙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기 위한 통일화된 데이터 형태를 하나 정해서 이제 그 형태로 전체적인 자료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도서관에 위치해 있을 때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정보들을 중앙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동일한 항목을 나타내는 항목들을 모은다거나 해서 이제 대표적인 데이터 통일된 형태로 이 정보들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 보시면 이 사원증처럼 생긴 요거는 표시되어 있는 이유가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로 이렇게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을 특정 권한을 가진 이 중앙도서관의 디지털 플랫폼 관리자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 본다면 그 권한을 가진 관리자만 이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권한을 부여를 해주는 기능 또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다시 살펴보면 아래 검은색 그림처럼 각각의 도서관들 또는 출판사 실문사에서 뽑아온 그런 메타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특정 형태로 모아서 관리하는 메타데이터만 모여있는 저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용자들이 이렇게 국립도서관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각의 내용들을 찾는다거나 또는 도서관, 대학도서관에 직접 방문을 해서 내가 원하는 도서가 있는지를 검색할 것이 아니라 중앙도서관의 시스템에 이렇게 접속을 해서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메타데이터들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찾고자 했던 책이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가 만약에 서울에 있는 어느 도서관에서든 이 책을 하나 빌려야 하는데 이제 그거를 뭐 각각에 있는 구의 도서관에 접속해서 검색을 해보는 게 아니라 뭐 서울시 도서관 관리 플랫폼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제가 원하는 책을 검색했을 때 서울시 내에 있는 전체 구에 있는 도서관들에서 어디에 이 책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체를 다 제공을 하는 그런 통합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정보에 대한 거를 제공을 할 때 뭐 어느 구에 어디에 이 서적이 위치해 있고 이거를 실제로 지금 뭐 대여가 가능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구의 책은 현재 대여가 불가능한데 이게 며칠까지 대여가 지금 되어 있다라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한 번에 통합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필요한 논문이 어느 대학교 도서관에 위치해 있는지가 사실 하나하나 검색해서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그 논문 자체는 뭔가 일반 도서처럼 책 제목이 딱 정해져 있고 뭐 저자가 정해져 있고 뭐 이런 목적으로 검색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뭔가 특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통해 이 내용들을 검색을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내는 부분인데 이제 그때 뭐 하나하나 이 대학 도서관에 접속을 해서 정보들을 가져가는 방법보다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내용이 담긴 논문이 어느 대학교 도서관에 위치해 있는지 메타데이터를 통해 되게 간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논문을 찾아서 확인을 해보고 또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다거나 그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렇게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또 새로 찾아내는 거에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가 되진 않습니다. 만약에 직접 방문해서 이런 것들 정보를 찾는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내용이 뭐 막상 찾아갔는데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허탕치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이는 그런 수고스러움을 또 덜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접근에 대한 권한을 부여를 해서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을 좀 넣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내용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을 좀 차등으로 부여를 해서 특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 특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는 각각의 데이터를 용도에 맞게 원하는 이 요구자들이 공통된 플랫폼 안에서 검색을 했을 때 이 베타 데이터를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가는 과정을 좀 쉽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는 데이터 소스, 원본 데이터들을 최대한 데이터 카탈로그 안쪽으로 저장해 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클라우드 DB4라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상품 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하는 스토리지 상품 그리고 클라우드 하둡 서비스와의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DB4 상품과의 연계 외에도 현재는 연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 이 데이터 관리를 위해 데이터 카탈로그와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과 계속해서 이 연계성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이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소개를 드릴 때 이렇게 4가지의 특징을 좀 지어서 서비스를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는 다양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로 표준화를 해서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뷰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처럼 쉽게 말해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상품이라고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서비스의 특징 몇 가지를 먼저 소개드려보면 첫 번째 특징은 수집 자동화를 통한 메타데이터의 통합이라는 부분인데요. 데이터의 스캔하는 작업을 자동화를 해서 데이터를 간편하게 주기적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게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 기업이 보유한 이 데이터의 자산을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도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두 번째로 대규모 데이터 자산에 대한 통합뷰 제공입니다. 다양한 형식과 구조의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뷰로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본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다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정보들을 수집해서 저장하고 관리를 할 때는 이렇게 표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태그를 활용한 검색 가능이라는 내용인데 데이터 자산에 태그를 붙여서 데이터를 식별 또는 파악하는 거를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뭔가 조직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재분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담당자별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이 권한 자체를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의 이제 장점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은 완전 관리형 서버리스 서비스라는 특징인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완전 관리형 메타데이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관리에 필요한 리소스를 이제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당연히 가지게 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데이터 카탈로그를 이용을 할 때 뭔가 VM을 추가를 생성을 해야지 이용을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 없이 이 데이터 카탈로그의 사용량 기반으로 요금이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내용, 좀 요금에 대한 부분을 뒤에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서비스가 가지는 특징을 우선 크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서비스의 기능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이터 카탈로그 이 서비스를 왜 사용해야 할까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서비스가 어떤 것에 도움을 주는지 서비스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앞서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의 연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션 설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클라우드 DB 상품,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서 데이터 스토어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일단 클라우드 DB의 여러 가지 관리형 상품군들 중에서 클라우드 DB4 MySQL에만 연동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제공되곤 있지만 이후에 몽고DB, 포스트그레와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DB 상품과 연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주기적으로 데이터 소스를 스캔을 해서 메타데이터 자산을 생성을 하고 이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설정한 뭔가 특정 스캔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스캔 일정에 따라서 데이터 수집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에서 스키마 파티션 구조를 추론해서 이런 데이터에 맞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연동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품, 오브젝트 스토리지 상품, 그리고 클라우드 하드과 같은 상품에 연동이 되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스캐닝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 페이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CDB 서비스랑 오브젝트 스토리지, 클라우드 하드웨어에 대해서 커넥션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커넥션 정보를 미리 생성을 해놓고 스캐너를 돌리게 되면 자동으로 메타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주기에 따라서 최신화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커넥션 생성하는 두 가지를 좀 저희 콘솔상의 페이지를 잘라서 넣어 놓았는데요. 이제 왼쪽은 커넥션 설정을 생성을 하실 때 이제 데이터의 유형을 클라우드 DB4 MySQL로 선택해준 그런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이 커넥션을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생성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의 연동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여기서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어떻게 이것들을 커넥션을 생성을 해주는지 좀 콘솔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소스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지 커넥션 생성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자원들을 만들어 놓고 이 커넥션을 생성을 하는 단계에서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넣어 주시게 되면 바로바로
이 내용들이 커넥션 생성이 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커넥션을 생성을 하고 커넥션에 대한 정보를 아까처럼 미리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이 스캐너라는 것을 돌리게 되면 자동으로 메타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주기에 따라서 최신화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우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커넥션을 좀 다르게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말씀을 드릴 때 이 하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태그와 태그 템플릿 라이브러리 제공 기능입니다. 그래서 태그 템플릿에 필드 이름과 타입을 기재를 하고 데이터 자산에 태깅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태그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수집한 데이터의 항목별 컨텍스트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장점이 되게 되겠죠. 이 외에도 뭐 오른쪽과 같이 여러 가지 좀 부가적인 기능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데이터 항목과 연계된 메타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데이터 사용 성과, 작업 효율성을 좀 증가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타데이터를 최대한 빠르게 활용을 해서 좀 더 쉽게 이용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테이블 단위 또는 데이터베이스 단위의 검색, 이러한 검색적인 기능에 좀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검색 기능에 대한 거를 좀 잘 제공을 해드리면 이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메타데이터를 활용을 하시고 검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이블이나 스키마의 이런 시간별 변경 내역을 확인을 해서 변경 이력 관리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자별로 데이터 관리의 권한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려놨었고요. 서브 계정을 사용을 해서 각 서브 계정별로 담당자의 역할을 주고 그 역할에 맞는 데이터 관리 권한을 부여를 해주게 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서브 계정의 담당자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작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소스를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는 메타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릴 때 추가적인 VM 생성과 상관없이 사용량 기반으로 요금이 부과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용량이라고 하면 사실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공간의 사이즈, 저장한 메타데이터를 불러온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API 호출에 대해서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이런 추가적인 인프라 자원, 예를 들면 VM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인프라 자원에 대한 생성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요금은 부과가 되지 않아서 이 서비스를 신청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자원들, 그것들에 대한 비용, 그리고 내가 실제 이용한 이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신청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자원 중에 이제 컨테이너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이제 얘는 이제 사용자별로 생성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월 1,000원에 대한 기본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용 요금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약 월 1,000원 정도의 기본 요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는 저장할 만큼, 그리고 저장한 만큼, 호출한 만큼 부과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호출건도 일단 호출을 진행하면 바로바로 다 요금이 청구되는 거는 아니고요. 월 100만 건 이상의 호출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 100만 건 이상 호출을 했을 때 요금이 부과되는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스캐너라는 그러니까 스캐닝을 하기 위해서도 위에서 말씀드린 이 기존 컨테이너와 다른 별개의 컨테이너가 추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리소스도 좀 생기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약간 원료금제처럼 제공되는 요금, 그리고 내가 사용한 이 사용량 기반의 요금, 이렇게가 합쳐져서 제공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의 활용을 살펴볼 텐데, 이러한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히 사실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 다양한 DB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이 세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세 명의 사용자는 이제 각각의 DB 데이터를 통해 접속을 하는 이런 환경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뭔가 특정 원하는 데이터가 주황색의 데이터베이스 2번 DB 엔진에 접속을 해서 조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 카탈로그에 메타데이터를 수집해 두었을 때 실제 사용자들은 각각의 이런 DB 엔진에 접속할 필요 없이 데이터 카탈로그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 부서에도 현장의 데이터 현황을 한 곳에서 빨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스캐닝을 통해서 항상 현행화된 데이터의 현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기준에 맞춰서 전처리 또는 정제를 진행을 해두어야지 분석가들이 바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DB나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가져갔다가 분석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가 있지만,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는 파일 형식이라든지 이러한 형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파일 형태다라고 하면 제이슨 포맷이나 비정형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최대한 추론을 해서 테이블 형태, 컬럼 형태의 정형 데이터로 저장을 시켜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모두 데이터 카탈로그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형화된 구조를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그 형식은 아래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편리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정형화해서 이런 형식으로 통일된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활용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하둡 상품과 같이 연계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하둡에서도 자체적으로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을 사용자가 구성해서 쓸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얘도 이제 왼쪽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하나의 회사라고 했을 때 앞서 DB와 비슷한 구조처럼 클러스터 1, 2, 3이 각각 다른 기능을 할 때 이제 1번, 2번, 3번 각각이 관리하고 있는 메타데이터들을 또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접근을 하는 방법을 통해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1, 2, 3번 클러스터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원뷰로 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하둡에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하둡과의 연동에 대한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하둡에서 클러스터를 생성을 할 때 이렇게 자체적인 하이브 메타스토어를 생성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이브 메타스토어 저장소를 그 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데이터 카탈로그로 선택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제 작업 처리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하둡에 대해서만 연동이 되고 있지만 이제 메타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연동 케이스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연동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연동이 필요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가를 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할 때 창을 살펴보면 하둡 생성을 할 때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의 카탈로그를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콘솔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둡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구성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이 이렇게 주요 컴포넌트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주요 컴포넌트인 하이브 메타스토어를 이렇게 별도로 꺼내놨기 때문에 하둡에 대한 종속성에서 탈피를 해서 이후 다른 서비스에서도 좀 가볍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빅데이터의 워크로드를 분리를 해서 구성 자유도와 활용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데이터 카탈로그의 특징이 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카탈로그 상품의 활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이번 달 브라운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메타데이터의 통합관리 서비스인 데이터 카탈로그의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이 메타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을 하실 때 어떻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지 콘솔상에서 진행하는 데모를 포함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보유한 데이터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에게 더더욱 중요해진 시기에 이렇게 쉴 새 없이 증가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을 하셨던 분들께 오늘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를 소개해드릴 이 브라운백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